오늘 아주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부장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이 동국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학에 가시고 사회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자랑스러운 선배님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어서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 분을 소개해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전력 기술부장이신 이영옥 박사님이십니다. 1982년에 여러분들 그때 태어났나요? 82년에 동국여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이 세 분이 다 동국여고 출신들이십니다. 다음에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장미정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계시는 임혜숙 선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성공학인 협회 회장님이신 성결대학교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프레스. 귀하는 군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동국여고와 함께 지식지국 프로그램에 관심과 봉사를 기여한 분으로 힘으로 이에 감사하며 회원들의 뜻과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3년 6월 21일 한국여성공학기술협회 회장 김용민 대표. 감사패 장미정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이면수 교수 내용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목소리 잘 안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죠? 아니요. 예, 이렇게 가까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반갑고요. 제가 한 30년 만에 지금 모교를 방문해서 너무 이 달라진 모습에 왜 우리가 다닐 때는 이런 식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만, 그죠? 저희 때는 정말로 갈 수 있는 데가 도서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지금 요새 저희가 가장 많이 원하는 그런 좋은 그 시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입학의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엄청 공부 잘한 것 같죠? 아닙니다. 예, 좀 전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벌써 제 성적표에 다 보셨더라고요. 저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고1, 고2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좀 지금의 생활을 하루하루를 좀 꾸려갔으면 해요. 그래서 결론은 열정적으로 뭔가 내가 성취하기 위한 것을 위해 노력하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고1, 고2 때 뭐 그렇게 못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중간 조금 이상의 그 성적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대가로 한 해 재수를 했죠. 재수하고 서울대 갔는데 그럴 때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1, 고2, 고3 시절 보냈을 때와 재수했을 때 과연 내 생활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건 확연한 차이였습니다. 제가 고1, 고2, 고3 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7시간 이상 잠을 안 자면 학교 가서 졸기 때문에 꼭 7시간 잠은 자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이 과목은 뭐 내가 대학 가는데 별로 상관없으니까 좀 자도 돼, 졸아도 돼. 그래서 제가 눈이 반짝반짝한 시간은 수학, 과학 시간이었고 국사 시간, 뭐 가정가사 이런 시간은 거의 잤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저의 모습 기억하는 모습이 조는 모습이에요. 아주 창피한 현실이죠. 근데 그러고 고3을 지냈고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 제일 엄마가 나에게 있어서 싫었던 점이 이제 우리 10시까지 여러분도 요즘 야간 자율학습 야자 하시나요? 네. 저희도 했어요. 10시에 마치고 집에 가면 10시 40분 딱 현관문 앞에 가방 두면 우리 이제 아침에 점심때 여기 요새 급식 하시죠? 저희 도시락 싸가지 다녔잖아요. 도시락 2개 엄마가 바꿔서 주면 아침에 그대로 들고 가는 생활. 집에 가서는 공부가 안 됐어요. 너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뭐 공부해도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내일 가서 안 졸려면 자야 된다. 스스로의 위안이죠. 자고 학교 와서는 또 좋아하는 과목만 반짝반짝하고 다른 시간 자고 그렇게 했더니 역시 성적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고3을 그렇게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평생 남자에게 얽매이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직장을 갖고 내 자아를 키우지 않고 나의 어떤 그 특수한 영역이 없다면 평생 남자가 벌어주는 돈으로 내가 또 엄청 남자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되죠.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정말 멋있는 남자 만나려면. 근데 세상에 그런 남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커보시면 아는데 일단은 내가 능력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내 생활에 자신 있게 뭔가를 헤쳐나가는 거지 남자에게 의존하는 생활은 전 정말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 해도 사실 서울대학을 들어갔었어요. 서울대학 들어가서 1지망 떨어지고 2지망 갔는데 2지망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자퇴를 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 제 생활은 옛날에 그 7시간 사수하던 수면시간 4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소한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제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집에서 나가고 학원에 대성학원 다녔거든요. 8시에 도착하고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거의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다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11시. 11시에서 또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생활을 3개월을 했어요. 길게는 못하고. 근데 인간의 능력이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하나도 안 졸았어요. 오히려 그 3개월 동안 학원에서는 애들이 야 저렇게 수업에 집중력이 좋고 안 졸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졸고 안 졸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똑같죠. 좋아하는 과목 안 졸죠. 그것처럼 나의 감심과 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얘기하시죠. 재수하면 뭐 10%만 성공한다. 5%만 성공한다. 그거는 90%가 자기가 그렇게 내실 있는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실 있는 생활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재수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재수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알뜰히 쓰시라고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조금 그러니까 놀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중상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는 바로 석사학위를 받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석사학위 받고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 교수님이 전국에 있는 기계공학과에 여학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대학에 교수로 보낼 수 없으니까 일단은 나가서 취직을 해라. 네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나는 그 강단에 세울 자신이 없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못 받고 졸업을 했어요. 석사학위로.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10년 일하고 나니까 너무 일이 루틴하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997년도에 다시 박사과정을 들어갔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건 2006년도예요. 그러니까 9년 걸렸죠.
9년 걸렸는데 그 중간에는 뭐 일이 많아서 휴학도 하고 논문 안 쓰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또 그 사람의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박사학위 받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결코 똑똑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노력할 때 그 학교 다니면서 박사과정 밟고 학위 받는다는 거,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받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돌이켜보면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세계적인 내가 쓸 논문에 관련된 논문 조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그거하고 실제 내 논문 쓰는데 한 1년 정도 보내고, 그래서 봤을 때 내가 2시간, 3시간 자고도 1년을 버티었고, 우리 교수님이 점점 말라가는 저를 보면서 그러셨어요. 야, 이제 이 부장 학위 받고 나면 큰 병 나서 병원에 입원할 거라고, 그렇게 2년을 그러니까 독과 악으로 버틸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병 안 났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뭐하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 정도 꼭 자야 돼. 그리고 요 시간에 뭘 해야 돼. 책상 앞에 앉으면 꼭 책상 정리하고 싶고 꼭 뭔가를 이 일을 해치워야 공부하고 싶고 그게 아닙니다. 우선은 공부예요. 내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공부이고 20년 뒤, 10년 뒤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요새 인간 수명 엄청 많이 늘었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안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로 죽지 않으면 80은 살 것 같아요. 우리 여자니까. 그죠? 남자들은 조금 짧죠. 그래서 그 80년 동안 살 때 앞으로 60년 남았죠. 조금 자신 있게 남들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봐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많은 아줌마들 우리 엄마랑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죠? 그 이유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고3이에요. 고3인데 저랑 이런 대화를 매일 하면서 매일 즐겨요.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자기보다 못했다는 거에 엄청 자부심을 가져요. 그럼 자기도 서울대 가는 줄 알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서울대에 많은 애들이 고1, 고2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보다는 고3 때 성적이 엄청 올라서 들어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니? 하고 지금도 후배들에게 많이 물어보는데 걔네들이 쑥스럽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 고1 때 공부 별로 못했어요. 고2 때도 그냥 조금 했을 뿐이지 잘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성적 때문에 어떤 그 대학의 목표를 낮추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도 무한한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장 좋은 게 학교 생활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항상 우리 아들하고 하루에 한 20분, 30분씩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엄마들도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좀 잔소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조금 더 앞서간 그 선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짧게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안 돼요. 뒤에 두 분들의 파일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짧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계공학과를 들어갔는데 20년 만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기계공학과의 여학생들은 다 졸업을 못하고 자퇴를 했다. 이 양반은 꼭 졸업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기계공학이 정말 금녀의 학문이고 뭔가 온몸에 기름때를 묻히며 기계를 고치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땅가랑 다 똑같이 공부만 하고 시험만 봐요. 몇 개 뭐 기계 제도가 있고 절삭 가공 그런 어떤 가공하는 게 있지만 그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건 전혀 아닌데 선입관이 문제고 사회적으로 기계공학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땅가, 학원가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넘었어요, 여학생이. 근데 아직도 기계과는 한 10%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계과가 좋은 점은 여러분에게 제가 단언하건대 취직의 문이 넓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여직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나라도 노력하고 있는데 여직원 수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쪽에 기계공학과에 필요한 여직원 수는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를 전공할 때는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학원과 나온 여학생보다는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를 선택할 때 좀 소수인과의 그 공학을 전공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굉장히 많이 유리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계공학 왜 선택했느냐? 저거 선택한 이유가 단순해요. 저는 암기 과목을 못하고 과학하고 수학만 잘했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과학, 수학, 물리하고 수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갔더니 여학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계공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나 말씀드렸죠. 수학, 물리 관련 과목, 관련 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 물리를 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수업이 재밌어지려면 내가 예습을 하고 갔을 때, 내가 좀 아는 걸 들을 때 재밌고 내가 전혀 모르는 걸 들을 때 어렵고 힘들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어떤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중요하고 그 과목을 열심히 했을 때 그 과목은 재밌는 과목이 되고 졸지 않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공학과 대표적인 분야 굉장히 많아요. 뭐 자동차, 우리 그 기계라든가 모든 게 비행기, 그 다음에 어떤 뭐 디젤 엔진, 아니면 초소형 카메라,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핸드폰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나타나는 모습은 기계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계공학과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교과목과 실제 응용 기계의 연관성. 저거는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서 넘어가고요. 기계공학과의 전망.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부터 모든 회사의 기계공학과는 항상 기본 20%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데는 기계공학과가 가장 좋다고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 파일을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여러분 후배들에게 두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간략히 보여드리는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하시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 여성공학인 협회에서 책을 많이 기부하는데요. 저 책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공대에서 여러 과에서 직접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에서 겪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면 될까, 또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치중해서 노력해야 될까 하는 그런 자기의 경험담을 적어놓은 책이어서 여기 우리 도서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학교에 빛이 되면 여러분들이 빌려보시거나 또 이렇게 책이 많으니까 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몇 권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공학을 전공한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기계공학과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요거 기초 과목들 뭐 배우는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전공 요거 전부 다 여러분들 여기 고2 있었죠. 이과생 고2 물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응용 학문이고요. 이제 이런 분야들이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하는 학문이고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부분이 본인이 하고 싶은지 좀 잘 찾아보시고 기계공학과를 많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입학홍보처에서 근무하는 장미정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참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후배들한테서 저에 대한 얘기와 함께 같이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서 분위기가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은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학 사정관이 왔을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대 싫어하시죠? 왜 싫어하세요? 여자가 많은 게 어떤 면이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잘 지내지만 이렇게 앞장서서 하거나 이런 학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를 저는 다니면서 자연과학대학에서
그 학생회 임원을 했어요. 기획부장을 하면서 축제도 기획하고 학술제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리더십이 많이 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여대는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왜 여대를 안 가려고 할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대 여기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전자공학과 교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여대가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 경쟁에서도 남녀공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보다 여대는 남자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입시도 치를 수 있고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대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지금은 서울여대지만 어느 여대를 가도 여러분이 분명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 지금은 대학생들 여대생이 나와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대학을 갈 때 졸업하고 났을 때는 여대생들의 취업이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는 회사일 텐데 제가 졸업하던 해에 지금은 현대 삼성과 똑같은 대우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우그룹에서 혁신적으로 여대생들을 100명을 공채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거의 30, 40대 1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의 여대생을 뽑는 그런 입시 채용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은 86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2월 1일부터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통신에 그 그룹으로 들어가서 계열사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가 너무 성능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잘 여건이 되어 있지만 뭔가를 하려면 디스켓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써보셨어요? 디스켓 써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하드가 없고 디스켓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던 그런 시즌부터 컴퓨터를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회사에서 제가 1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떤 게 여학생들한테 이공계적인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영 선배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통 자기가 하던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그 일에 대해서 루틴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써먹었었는데 좀 더 새로운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공부를 하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해당되는 부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뒤에 나올 텐데 멀티미디어 학과가 뭐 하는 학과 같으세요? 네? 멀티미디어 학과 들어보신 분? 자연계열에서는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네. 자, 여러분이 이제 뒤에 제가 입시랑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입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떤 진로로 내가 갈 수 있는지 학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인식이 아직은 많이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요. 네. 자, 제가 수학과 나왔다 그랬죠? 수학 재미있으세요? 아니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이 썩 재밌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닌 그런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에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분야의 수학을 다 잘하라고 여러분한테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과, 아까 기계공학이나 이런 과를 갈 때 수학의 어느 부분이 응용이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가서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학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 대한 정보를 보실 때도 보면 그 과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로 배우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학이 재미없다고 수학을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중에 내가 어느 하나는 굉장히 잘하는 파트가 있어요. 수학 전 영역을 다 못해? 아니면 어느 하나는 좀 잘해요? 어느 하나는 그래도 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영역이 과연 어느 쪽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의 진로랑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수학이 제가 수학과를 나와서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뭐 계산하거나 이럴 때 수학까지 빨리 계산해봐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 산수와 수학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보면 지금 굉장히 취업의 폭이 넓어요. 수학 선생님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수학 선생님이실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도 수학 쪽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금융 쪽으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엄청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진출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취업 경로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의 수학과고는 또 다르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학과라고 아까 못 들어보셨다 그랬죠? 자, 여러분 지금 손에 전화기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전화기 가지고 계시죠? 자,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글로 쓸 수도 있고 소리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개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저장하는지, 인식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옆에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정보미디어 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여자대학교 안에 있는 컴퓨터 관련된 학과예요. 그래서 이 과에 보시면 컴퓨터학과도 있고 정보보호학과도 있고 멀티미디어에도 있고 컨텐츠 디자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컴퓨터 쪽에 관련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과가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그 중에 내가 어떤 거에도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공부에 대한 것들을 볼 때 내가 잘하는 거 이런 부분이 어디와 더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멀티미디어 관련된 내용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나오는 게 컴퓨터학과에서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있는 뭐 앱 이런 것들도 컴퓨터학과에서도 개발을 해요. 근데 성격들이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인터넷 관련된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시를 할 때 멀티미디어 학과가 제일 어떤 학생이 지원을 많이 하냐면 방송부 하는 학생들 그리고 언론영상학부를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있는 게 분명히 이공계잖아요. 이 과의 특성이. 그런데 학과 탐색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언론영상을 쓰기에는 성적이 좀 안 되니까 멀티미디어를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실제 그 학생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죠. 못 들어오죠. 보시면 학과에 대한 부분하고 이름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학과 이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걸 배우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과도 그렇고 멀티미디어 학과도 그렇고 자연계열에서 여러분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주로 엔지니어 파트에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입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 대입 전형이랑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봤듯이 어떻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갈 건지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수시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 66.2%가 수시로 뽑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도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일찍 와서 학교를 둘러봤어요. 근데 학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졸업하고 나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에서 뽑는 전형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이런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수시나 정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정시인 경우에는 수능이라서 설명할 게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보는 거 이거죠. 자, 그런데 수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학생부도 있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도 있고 논술도 있고 그래서 특히 내가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과학을 잘하거나 이런 걸로 그리고 대학에서 적성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본 건 뭐예요? 네? 학생부? 입학사정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민감하게 지나가는데 자, 본인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떤 사람은 성적만 보고 뽑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은 안 보고 스펙만 보고 뽑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교과에도 보면 별이 3개 떠 있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의 여러 가지 전형 중에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따지는 전형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래서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아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들은 사람은 성적만 보고 뽑는다. 여기에 한 표를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교과가 있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내가 진로랑 관련해서 열심히 한 학생들. 자,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 자, 이과니까 아까 보니까 수학, 과학 중점화 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졌는지. 자, 여기에 여러분은 지금 뭐 있어요? 비교과랑 관련된 부분이 통공용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찾을 수 있다면 여기에 관련된 활동은 어느 학교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내용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돌아가서 나는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을지 잘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에 급하게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적성하고 그 다음에 논술을 또 많이 해요. 적성은 특별히 준비를 안 해도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막판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적성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적성에도 수학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문과 학생들은 내가 여태까지 수학이 싫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적성을 하려고 수학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특성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장점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찾아가시면 입시를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입학사정관 전형이 잠재력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빙산? 네. 자, 우리가 노르웨이의 그 앞바다에 떠 있는 빙산에서는 앞에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래에는 9배 이상의 넓은 내용이 그 아래 숨겨져 있어요. 그쵸? 겉만 보고는 사람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잠재력하고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자, 잠재력이랑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네? 어떻게? 뭔가 열심히 알아보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를 지금 대답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없어서 잘 안 들리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플레이가 안 되네요. 이거 플레이 좀 시켜주시면. 네. 자, 우리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까 뭔가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나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혹시 드림아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 오디션 영상 말이야. 가능성을 보여주라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얘도 고민해 봤는데 야, 허락도 안 보이는데요. 가능성을 왜 보여주노? 야, 니네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과거를 보여줘야지. 과거를 보여줘요? 그래. 지난 1년 동안 니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줘봐. 그럼 앞으로의 1년이 또 얼마나 달라질지 보는 사람들도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뭘 보여줘야 돼요? 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하는지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3 때 생각했을 때 과거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나중에 미래에 본인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불안에 떨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신 게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의 미래를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미래를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갈 때 입사할 때도 똑같이 자기소개서를 써요. 그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과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했던 사례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록 미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와서 과거의 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학 입시가 왜 중요해요? 입시가 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가 본데 여러분은? 그쵸? 입시는 왜 중요한 거예요? 대학에 가야 되니까. 대학은 왜 가는 거예요? 네? 취업하려고? 취업은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동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몇 명은 한 100명 정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보는 그런 동영상 보셨죠? 끄떡끄떡 하실 분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한 사람은 한 명만 백만장자가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던 사람은 99명이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건 뭐냐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들을 대학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돈을 벌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할 때 대학을 보는 목표가 달라야 되죠. 그래야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전체 대학생 중에 예전에는 보시면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후회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대학을 갈 때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셔야 앞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꿈을 찾아가는 게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하도 많이 들어서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내가 뭘 잘하고 혹은 나의 흥미와 적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써보셨죠?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1학년 안 써봤을 수도 있어요. 손 들은 건가요? 머리 쓰다듬는 건가요? 그쵸?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가 창체나 이런 걸 통했을 때 나에 대한 자기소개서 한두 번 이제 써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들어있는 것들을 쓸 때 이거 시간 때우기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도 나의 과거니까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본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해보셨죠? 자, 입학사정관 전형 갈 때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진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진로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워크넷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이 진로 프로그램 어디서 지원받는지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LED 연구소, 우리 TV나 이런 거 관련된 뭐 이런 것 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업에 관한 탐구. 아까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목표를 정하면 이 일을 하려면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알려주죠. 요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요 아래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전자공학과를 가야 되구나. 제가 오늘 전자공학과랑 기계에다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전자공학과를 가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전자공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나의 적성과 흥미가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이 학과에 대한 정보 보시면 아래에 나와 있어요. 자, 뭘 잘해야 된대요? 네, 수학이나 물리. 아무래도 수학, 물리가 들어가는 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가면 전공의 적합성 이런 걸 따진대요. 뭘로 따져요? 전공 적합성이 뭐예요? 자기소개서 쓸 때 내가 왜 지원했는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시는 거죠. 근데 저희도 보면 어떤 특성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잘하는지 혹은 우리 과에 들어왔을 때는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보면 다른 과에 가서 보시면요. 자, 기계인 경우에도 보면 수학이나 물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다른 과에 이거는 여러분이 요즘 또 관심 있는 게 생명환경관계 과도 여기 수학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을 다 잘해야지만 공대를 가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전공에 내가 잘하는 분야가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힘든 게 내가 공대를 가면 다 수학이나 과학을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적성 그 다음에 그 과에서 요구하는 흥미와 적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좀 한가하시죠? 안 한가해요? 1학년 되게 한가하죠? 아니요. 왜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네? 기말고사.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이 심심하면 워크넷을 들어와 보려고 하는데 안 심심해서 큰일이네요. 그쵸? 그래서 잠깐만 5분도 시간을 안 내도 이거 클릭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거를 지금은 다 모르죠. 그래서 하나하나 메모를 잘 해두시면 이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과가 있는 대학은 어딘지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생을 뽑는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서울여대 바로 플러스 인재 전형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다양한 순서대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메모를 하시면 나의 진로에 대한 설계는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수학이나 과학, 이과 쪽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희망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자, 다른 부분은 많이 들어보신 거라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요. 1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오른쪽에. 잘 보이세요? 성장과정. 2번이요. 자, 우리가 기존에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에 보시면은요. 교내외 활동 중에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교외에는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은 뭐만 써야 돼요? 교내에서 한 거. 그런데 학교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도서실도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기는 행복지수가 정말 몇 배가 높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양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교내 활동 위주로 내용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성공 여고 나온 학생들은 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A라는 학생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B라는 학생은 시큰둥하게 했거든요. 각각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에다 그런 내용이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2년 남은 학생도 있고 아니면 1년 좀 더 남은 학생도 있고 여러 학년이니까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안에서 나의 꿈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뭐예요? 과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래에 내가 고3이 됐을 때 나의 모습의 과거는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은 것 중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쵸? 문제도 더 잘 풀린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딴 것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뭐 잠자는 데도 있고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스트레스 쌓이면 쌓아두지 말고 풀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 하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조금 유치한 것 같죠? 공대 나온 여자입니다.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라 그러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화여대 나왔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는 말이, 저는 이대 나온 여자는 아니고요, 이대 다니는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유치하지만 공대 나온 여자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필하는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사랑 석사 받았고요. 미국 오스틴,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 주립대학교, 그러니까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받았습니다. 돈 많아서 유학 갔겠지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밑에다 잠깐 썼는데요.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국비유학 장학금 받아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 졸업하고요. 미국에서 일을 좀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미국의 벨렘이라고 당시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아니면 세계 최고의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러한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런 벨랩에서 3년 반 정도 일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스코 시스템즈라고요. 그 네트워크 장비, 통신망 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당시에 또 잘 나가던데요. 거기서 좀 일하다가 2002년에 이화여자대학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실적 우수교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강이 공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공대를 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 뒤에 보면 로봇 같은 거 막 수리하고 있죠? 무시무시해 보이죠? 안 무시무시해 보입니까? 예, 공대 갈만 아이언맨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좀 재미있는 그림 좀 넣어달랬더니 우리 학생이 넣어준 겁니다. 자, 왜 공대를 가야 할까요? 일단 좀 그냥 좀 세속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률, 진학률입니다. 취업률, 남자, 여자 취업률 한번 보시겠어요? 의학계열 다음으로는 공학계열이 바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을 나오면 취업률이 더 올라갑니다. 83%, 73% 굉장히 높은 취업률이죠. 제가 학부모 모임에 가서 전자공학과 나오면 100% 취업된다 그랬더니 그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취업률 무지하게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갔을 때 누가 연봉을 많이 받나 하고 살펴봤더니 10개 업종을 꼽아봤는데 그 중에 6개 업종이 공대를 전공한 사람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돈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학 갓 졸업한 학생이 아니고 국내 그 평균 연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균 연봉을 살펴봤더니 15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공학이고요. 심지어 10개 업종 위에서 10개만 한번 꼽아보면 2개만 빼놓고는 다 공대를 전공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탑10 안에 들어옵니다. 8개가 탑10입니다.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요. CEO가 뭐의 학자죠? CEO가 좀 이제 유식한 말로 Chief Executive Officer라 그러는데요. 그냥 회사 최고 경영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들의 전공 분야를 한번 살펴봤더니 10개 중 5개가 공대더라. 물론 경영학과가 제일 높기는 해요. 경영학과는 원래 최고 그런 경영인들을 기르기 위한 학과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가 제일 높긴 한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10개 중 5개가 공대를 나온 사람들이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 4대
그룹 임원 전공 분야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임원들이니까 이번엔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의 전공 분야를 살펴봤더니 13개 중 6개가 공학 분야더라.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전자를 전공했으니까 보시면 전기, 전자, 컴퓨터가 2위입니다. 2위. 그래서 전기, 전자, 컴퓨터를 전공했더니 임원이 많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화여자 대학교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는 세계 최초의 여성 공과 대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여대가 조금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대가 조금은 있는데 여자들만을 위한 공과 대학을 만든 학교는 이화여대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입니다. 1996년에 이화여자 대학교 공과대학이 생겼는데요. 그때 생길 당시에 세계 최초였고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6개 학과가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건축학공학과, 건축학전공, 그 다음에 건축공학전공, 그 다음에 환경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이렇게 6개 학과가 있고요. 대학원에는 대기과학공학과가 있습니다. 연영 이런 거 재미없죠? 그러니까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에 전자계산학과라고 지금 컴퓨터학과의 모체거든요. 근데 전자계산학과가 81년에 생겼고요. 93년과 94년에 걸쳐서 환경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건축학과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96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과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이제 자연대학에 있던 학과들을 옮긴 거죠. 그래서 96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신공학까지 지어져서 현재로서는 2개 건물에서 공대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잠깐씩 각 전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컴퓨터공학 전공은 뭐 하는 거냐면요. 저기 보면은 데이터를 가공, 처리, 전송, 생산, 재생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학과는 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좀 분류하고 이런 식의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컴퓨터학과에는 성공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컴퓨터학과 쪽이 그 전공이 여자들한테 상당히 적합한 학문인 것 같아요. 그 꼼꼼함이나 섬세함이나 이런 것들이 여자들한테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여성 공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에서 배우는 거 살펴보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네트워크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배우고 응용 교과목, 그 다음에 설계 및 프로젝트 교과목들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학,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인데요. 전자랑 컴퓨터랑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거의 유사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자가 컴퓨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거를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는 주로 통신 및 네트워크, 그 다음에 영상 및 신호 처리, 반도체 및 회로 설계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첫 번째 그림 같은 거는 사진을 찍었는데 한쪽이 너무 까맣게 나와서 사진이 안 예쁘다. 저 사진을 좀 멋있게 해보겠다. 그래서 밑에 영상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진이 잘 보이게. 그 다음은 예를 들어 3D TV 같은 거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기술 그런 거 공부한 거고, 그 다음 거는 예를 들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기계랑 사람이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있는 건 회로 설계된 그런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 신호 및 의료 영상, 통신 시스템, 바이오 전자, 반도체 소자 및 회로,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거 배웁니다. 전자공학 졸업 후 어디 가느냐? 컴퓨터학과랑도 거의 비슷한데요. 국내 대기업, 삼성, LG, SBS, CNS 이런 데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가고요. 그 다음에 대우도 잘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IT 업체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한국후직주 이런 데도 가고, 국내 IT 업체에도 가고, 연구소도 많이 갑니다. 그 다음 건축학은 저는 그냥 건축 설계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축학 교수님이 만들어준 슬라이드 보니까 삶을 담는 그릇이자 삶을 만들어내는 형태라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축가에서는 집 짓는 데 필요한 설계를 하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공학 전공에서 배우는 거는 뭐 문화적 맥락에서는 건축개론, 서양 건축사, 근대 건축사 이런 거 배우고, 실무에서는 건축 실무 실습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설계나 커뮤니케이션에서 드디어 건축 설계를 배우고,
기술에서는 건축 환경 계획 뭐 등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학 졸업 후 진로는 주로 이제 건설회사, 무슨 뭐 인테리어 사무소 이런 데 가서 우리 학교 건축과는 5년제 트랙입니다. 다른 대학,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축학과가 다 5년제, 5년 동안 대학을 다녀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공학이라고 저희 학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건축공학에서는 주로 이 건축에 필요한 기술적인 거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 구조, 건축 환경, 건축 시공, 건설 사업 관리 이런 등등을 배웁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라는 건 뭐냐면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기둥 크기를 얼마로 가져가야 되느냐, 뭐 등등. 건축 환경은 열, 빛이나 뭐 소음 이런 데서 얼마나 쾌적하게 지어야 되느냐 이런 거 배우는 거고 등등등등 배우는 겁니다. 건축공학 졸업 후 진로는 주로 건설자들을 가겠죠. 건설자도 가고 저기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이런 데 간다고 하네요. 환경공학과도 있고요. 환경공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었던 학문이거든요. 새로 생긴 거예요. 이러한 학문이 생긴 까닭은 뭐냐면 다 짐작하시겠지만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환경 파괴로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공학과가 생겼고 환경공학과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시장 규모에 있어서나 수요에 있어서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공학 전공에서 배우는 것들, 뭐 기초과목,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공학은 환경오염 처리 및 무슨 보건 이런 거 배우고 환경정보 및 설계, 환경정책 이런 것까지 배운다고 하네요. 졸업 후에는 연구소도 가고 공기업, 기업체 이런 데 가고요. 우리 학교에 또 식품공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공학에서는 이제 식품의 원료로부터 완제품이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품 산업이 굉장히 회사가 많죠. 그래서 앞으로 식품 가공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질 거라고 합니다. 식품공학 졸업 후에는 뭐 업계, 식품업계, 유통업계 이런 데도 간다고 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공대에 대한 소개는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잠깐 철학적인 얘기가 아까 좀 너무 돈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좀 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1번 질문을 드리면 공대 공부 어렵지 않나요? 저 뒤에 칠판에 어마어마하게 뭐가 막 써있고 애들 공부하고 있죠. 그죠? 딱 봐서 너무 어려워 보이죠? 자, 제 답은 뭘까요? 공대 공부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답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보통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러고 나와야 돼. 답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공대 공부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왜 공대 공부 여기 와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어려운데도 오라고 거의 맞아요. 그죠? 저는 공대 4년 다니면서 무지하게 좌절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대학 가서 보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면서 다녔는데요. 공대 공부가 어려워서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못나서가 아니고 공대 공부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공대 공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까닭은 그렇지만 꼭 참고 해라. 예, 꼭 참고 하십시오. 꼭 참고 하면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 꼭 참고 하면 그 언덕을 넘었을 때, 그 장애를 넘었을 때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쉬운 공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하는 공부를 하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공부 꼭 참고 해서 경쟁력을 갖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대 공부 좀 어렵지만 꼭 참고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고요. 또 그 다음 질문 아까 이제 막 나왔었는데 수학 얘기 많이 했죠. 수학을 못해요. 더불어서 과학도 못해요. 공대 가도 되나요? 답은 뭘까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답은 뭘까요? 안 돼요? 됩니다. 수학 못하고 과학 못해도 공대 가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꼭 참고 하면 됩니다. 꼭 참고 하십시오. 수학 못하고 과학 못해도 공대 가서 공부 꼭 참고 해서 1등 안 해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1등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 꼭 참고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또 꼭 참고 공부해서 석사도 받고 그리고 꼭 참고 공부해서 박사도 받고 이렇게 수학과학 못해도 공대 가도 됩니다. 공대 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끝까지 가면 됩니다. 끝까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근데 굿뉴스는 하나 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수학, 과학 못하면 좀 고롭습니다. 왜냐하면 과목들이 수학, 과학이랑 연결된 과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좌절도 많이 느낄 거고 힘들 텐데요. 그런데 석사, 박사 가면서는 내가 싫어하는 수학, 과학 좀 안 하는 그런 분야 찾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언덕을 이만큼 넘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싫어하는 수학, 과학 안 하고 좀 전공 분야만 잘 찾으면 경쟁력도 있으면서 공부하기도 재밌으면서 남들한테 대우받고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도 과학을 못해도 어떡하자? 공대 가자. 가서 꼭 참고 공부하자.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행복한 삶. 요즘 고양이가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그죠? 미소와 함께. 그 다음에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 자, 행복한 삶에 떠오르는 단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우리 집중하고. 이거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거든요. 행복한 삶에 떠오르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키워드. 안락함. 그죠? 평안함. 또 좋은 남편, 그죠?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 좋습니다. 예, 그런 거 좋아요. 그죠? 그게 다일까요? 자신감, 저기선 자신감 나왔어요. 또 경제력, 좋습니다. 아까 이제 돈 얘기 많이 했으니까 경제력 좋고요. 또 없습니까? 크게 건강, 그렇죠. 건강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중요합니다.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즐거움, 그렇죠. 즐거움. 근데 자, 이제 본론 좀 들어갑시다. 즐거움이란 얘기 나왔어요. 뭐 할 때 즐거우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즐겁죠. 잘 때, 정말 잠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의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군요. 또,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행복한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를 한번 저는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긍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났을 때의 그 어떤 성취감, 그 다음에 나는 절대 못 넘을 것 같았을 때 그 어떤 허들을, 이렇게 장애를 극복했을 때 느껴지는 희열, 저는 그런 데서 행복을 얻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단어들, 그러니까 긍지와 그다음에 열정, 그다음에 어떤 성취감, 보람, 그런 것들은 어디서 얻어질 수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바로 직업의 세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나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데서 얻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직업의 세계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어떤 긍지와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오늘 강연의 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고요. 저는 그렇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공대 나온 여자들이에요. 공대 나와서 잘 나가는 여자들이고요. 마지막 그 사진에, 이어있는 사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어느 공과대학을 나왔다라는 프로필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같은 얘기를 해서 질문할 게 없죠. 그리고 또 친구들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뭘 했다고 보이는데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요새 신문에 막 떠들고 있는 그 원전 비리 막 나오는 거 있죠. 부품 위조 어쩌고 저쩌고 많이 떠들고 있죠. 근데 사실 그 관련 일이 그 중에 하나의 일이 제가 하는 일이고 제가 거기에 지금 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송한데 저걸 못하고 왔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안 나오니까 제 자랑질을 조금 하고 가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공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고 항상 내가 그 어떤 루틴한 삶에 있어서 남을 모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네이버에 한국전력기술 이영옥 치면 한 페이지 정도 떠요. 뜨는 것 중에서 뉴스에 상 받은 것도 뜨고 제가 또 다른 대학에 가서 강연한 것도 뜨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논문 발표한 것도 뜨고 그거 전부 다 제가 하는 활동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 비록 본인이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면서 열정적으로 노력할 때는 네이버에 한 줄 한 줄을 채워가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삶에 있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을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대학교에 강연하면 이메일을 열어놔요. 그래서 성공요구 누구누구라고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고 기계공학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학교에 제가 두고 갈게요. 그러면 제가 아는 정말로 후배이고 또 내 딸 같은 후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